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팀빌딩 가이드 그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팀빌딩이란 6마리의 포켓몬을 조합하여 상성 간의 시너지를 내어 승률을 극대화하는 팀을 조합한다는 말인데요. 쉽게 풀어 말하면 그냥 최고의 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정은 컨셉을 잡아 특정 포켓몬을 한두 마리 잡고 그들을 주축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그들의 약점을 파악 및 분석하여 현 메타에 대해 구성된 포켓몬의 카운터 역할을 하는 포켓몬을 역으로 카운터 잡거나 혹은 현 메타에서 강한 포켓몬들을 활용하여 팀을 구축합니다. 서로 간의 상성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챙겨서 팀을 구축해내는 것이 팀빌딩의 핵심입니다. 팀빌딩에서 채용하는 포켓몬은 내가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역할에 상위 호환이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구 채용에 있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결론을 내자면 채용 의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팀빌딩의 시작은 웬만해선 최애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애몬이 현 메타에서 티어가 너무 낮다면 현 메타에서 티어가 좀 높은 포켓몬 중 마음에 드는 포켓몬으로부터 빌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켓몬 채용의 조건은 1. 기본 스탯 2. 특성 3. 기술폭 총 3가지입니다. 완벽한 포켓몬은 없기 때문에 내 장점을 살리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 내 포켓몬의 약점의 파악과 보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3가지 기본 스탯, 특성, 기술폭 3가지 조건 중에 최소 2개 이상은 충족해야 채용 가치를 드러내기 쉬운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따라큐로부터 팀빌딩을 한다고 합시다. 따라큐의 기본 특성은 HP가 50, 공격력이 90, 방어가 80, 특수 공격이 50, 특수 방어가 105, 그리고 스핏이 96입니다. 스핏으로는 리자몽, 불카머스, 삼삼드레, 엑스라이즈 등에게 추월당합니다. 특방은 높으나 HP가 꽤나 낮은 편이며 특공은 회생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공격력이 쓸만해 보이지만 결정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큐의 기본 스탯에 대한 평가는 준수한 스핏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력이 애매하고 특수 내구는 준수하지만 물리 내구는 낮은 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스탯만 보면 따라큐의 채용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따라큐의 타입을 보면 고스트 페어리로 무효화하는 기술이 무려 3개나 됩니다. 또한 고스트의 약점인 악타입을 페어리가 보완하고 페어리의 약점인 독타입을 고스트가 보완하면서 이중 타입으로 인한 상성 보완이 매우 좋습니다. 특성으로 간다면 따라큐의 탈 특성을 보게 됩니다. 비록 8세대로 오면서 너프를 먹어 탈이 깨지면 최대 피통의 6분의 1의 데미지를 받도록 바뀌었지만 탈은 공격을 한번 확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매우 우수한 특성입니다. 따라큐의 기술폭은 공격 면에서는 섀도우 크루, 우드 해머, 치근거리기, 야습, 고스트 다이브, 드레인 펀치로 다양한 타입뿐만이 아니라 자속 선공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화기 쪽에서는 랭업이 가능한 칼춤과 상태 이상을 거는 저주, 전기 자석파, 도깨비불 등이 가능하며 다이맥스 턴을 빼기 위한 대타 출동과 스핏 조절의 트릭론까지 다양하게 배우며 아픔 나누기 같이 눌러앉는 기술도 배웁니다. 따라서 기본 스탯이 부족하더라도 특성과 기술폭의 우수함 덕분에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여 따라큐는 채용할 만한 포켓몬이 되는 겁니다. 따라큐의 도구 역시 하나로 국한되지 않아 상대의 입장에선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구슬, 아키 열매, 바리비 열매 등 바로 보자마자 도구가 예측되기 쉽지 않으며 마이너하게 기업의 띠나 초점 렌즈도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이 되지 않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따라큐를 넣었다면 이제 따라큐의 약점을 파악할 차례입니다. 따라큐의 약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틀깨기를 지녀 따라큐의 탈을 무시하고 따라큐를 한 번에 죽이는 포켓몬이며 둘째, 따라큐의 결정력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서 상대에게 역기점을 허용하거나 따라큐가 지게 되는 매치업입니다. 첫째 포켓몬의 대표적 예로는 몰드류, 거다이 에이스번, 엑스라이즈 등이 있으며 둘째 포켓몬의 대표적 예로는 너트령, 윈디 등이 있습니다. 예시로 대책을 강구할 만한 포켓몬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포켓몬 중 하나는 연격 우라우스입니다. 너트령은 어렵다 하더라도 스카프로 에이스번을 추월하여 몰드류, 에이스번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고 엑스라이즈와 동속이라 스핏전에 들어가며 윈디의 위협을 당해 공격력이 감소해도 수리 연격은 공격력 감소를 무시하고 급소를 날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점 보완이 되리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채용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구가 접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큐가 쓰는 도구들과 우라우스의 도구인 스카프는 접점이 없으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핏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집 스카프의 스핏은 엑스라이즈와 동속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에이스번과 몰드르는 추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점 공유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큐의 약점은 강철과 고스트, 우라우스에게 반감이나 일배입니다. 우라우스의 약점은 풀, 전기, 페어리, 에스퍼, 비행 등입니다. 모두 따라큐에게 1배 데미지로 들어가 약점 공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따라큐가 어려워하는 포켓몬들과의 대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라우스의 수류 연격과 인파이트의 결정력입니다. 보시면 다이맥스하는 포켓몬을 상대로도 무난한 딜량을 보여줍니다. 다이맥스한 포켓몬을 마무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맥을 하지 않은 포켓몬을 확정으로 보내며 기띠를 끼더라도 수류 연격은 다중 공격이라 기띠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엑스라이즈와의 대면이 조금 어렵기에 엑스라이즈의 대면은 다른 포켓몬으로 커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격 우라우스의 채용 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따라큐의 약점을 어느정도 커버 가능하며 엑스라이즈와의 매치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엑스라이즈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야 하며 상대 몰드류나 에이스원이 다맥 시에 따라큐가 나와서 야습 마무리가 가능하고 내가 약해지는 매치업이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특수 포켓몬 및 두 포켓몬에게 동시에 강한 포켓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포켓몬보다 상위 호환 역할을 맡게 되는 포켓몬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기띠를 무시하며 동시에 이 우라우스에 비해 더 큰 장점을 가지는 포켓몬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으로 채용 가치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큐의 약점을 어느 정도 준수하게 커버 가능하고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은 다른 포켓몬을 채용하여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팀빌딩 시 항시 유의하셔야 할 것은 포켓몬의 특성, 스핏 구간, 도구, 약점 등을 전부에 염두에 두면서 내 포켓몬 조합이 메타 내에서 티어가 높은 포켓몬에게 특별히 약한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포켓몬 간에는 시너지가 항상 있습니다. 더블에서 B를 까는 왕구리와 B에서 활약하는 킹드라, 혹은 싱글에서 서로 간의 상성 시너지가 좋은 고릴타, 더시마사리 라인업 등 시너지를 이룬다면 승리 패턴을 굳히기가 더욱 좋습니다. 또한 내 포켓몬이 다른 포켓몬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또 봐야 합니다. 내 포켓몬이 고화력, 고스핏 파티라면 트릭룸 세터 역할을 맡는 미라몽이나 폴리곤2의 역할을 다시 재고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내가 만일 쾌청 날씨를 채용한다면 쾌청에서 활약이 어려운 킹드라 같은 포켓몬은 빠져야 합니다. 내 포켓몬의 상위 호환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디안을 예시로 들자면 가디안은 80쪽에 나름 준수한 스핏을 가진 딜러 혹은 서포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딜러로 쓰기엔 결정력이 부족하여 결국 서포팅 쪽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내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쉽게 죽어 트릭룸을 깔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으며 고스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다에 매우 약합니다. 또한 봉인 트릭룸으로 활용하기에는 같은 에스퍼 타입으로는 에서르 수컷이 훨씬 더 우위에 있으며 같은 스핏인 샹델라는 속이다의 면역이면서 동시에 가디안보다 더 높은 딜량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페어리 딜러로 쓰자니 토게키스가 그 역할을 훨씬 더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약이 다소 어려운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가디안의 역할은 크게 제한되고 이는 낮은 채용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이너한 포켓몬이 꼭 나쁘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모든 조합은 쉬운 매치업이 있고 어려운 매치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얻고 어느 것을 포기할지입니다. 메타에 특정 포켓몬이 많다면 그 포켓몬 위주로 팀을 짜서 그 포켓몬을 카운터치는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파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빌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티는 제임스 백이라는 미국 랭커가 재미삼아 만들었던 파티입니다. 먼저 킹드라 왕구리 주축의 비팟을 상정하고 제작된 파티입니다. 비파티에 강한 풀과 전기 타입, 그리고 킹드라에 강한 페어리 타입이나 빠른 드래곤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어리를 잘 잡아내며 비파티의 반감을 이용하는 핫삼, 그리고 페어리를 반감으로 받아주며 위협을 재워주는 뽀록나가 채용되었으며 고릴타가 타점을 가지지 못하는 토게키스가 한 자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악비아르의 위협으로 상대 물리몬을 깎아 활약을 저지시키는 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토게키스의 약점 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결정력을 확보하였고 핫삼은 칼춤을 춘 이후
노리고 들어오는 하품 및 도깨비불에 대한 대책으로 리셈 열매가 쥐어졌으며 이미 물리 타입 견제가 준수하여 특방이 애매할 수 있는 악비아르는 돌격조끼를 채용하여 약점을 보완한 형태입니다. 트릭룸이 깔린다 하더라도 뽀록나가 대부분의 위협을 저지해줄 수 있으며 공격을 허용하더라도 기띠를 버텨냅니다. 은근 악비아르의 사이클로 물리몬 저지는 어렵지 않으며 핫사미 분리펀치로 토게키스의 약보 발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팀을 짜게 되면 팀빌딩이 확실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초보라고 기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래 포켓몬은 항상 가위바위보 싸움이라 초보라고 항상 지는 것만은 아니고 고수라고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론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많이 보이는 기믹성 파티라 할지라도 실전에서 결과물이 좋을 수 있는 것이고, 이론상으로 대처가 좋아 보이는 탄탄한 기본형 파티라 할지라도 실전에서 결과물이 나쁠 수 있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팀빌딩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단판제 레이팅인지 3판 2선인 포켓몬 대회인지 아니면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팀빌딩은 애초에 승리를 목표로 잡고 짜다 보니 의외로 최애몬을 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견에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포켓몬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안 쓰이는 마이너 포켓몬이나 이상한 도구와 노력치, 기술 배치 등을 사용한 기믹 파티라 하더라도 그 장단점을 잘 살리고 짜임새가 있다면 충분히 활약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주님의 거다이 다테우진의 파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쓰이지도 채용되지도 않는 다테우진으로 랭킹 1등까지 올라가는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포켓몬의 장단점, 즉 채용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포켓몬을 자르고 다른 포켓몬을 자리에 넣어 파티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켓몬에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굳이 포켓몬뿐이 아니라 개체값, 성격, 특성, 노력치 기술 배치 등 다양한 선택지에서 하나하나 이유를 부여하다 보면 어느새 탄탄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첫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이드에서는 포켓몬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개체값, 성격, 특성, 노력치, 기술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